얘를 줄여주는. 그렇죠. 천재. 좋아. 결정했어. 또 하나 더 있어.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좀 거기까지. 전자를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전류의 시간적인 변화는 다른 의미로 예. 어떤 자유전자가 가속 운동한다라고 볼 수 있고 금속 안테나에서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전자기파를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도비가 이제 숨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자기도 하지만 이 예. 해리포터가 이 도비를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도비는 자유예요. 맞아요. 자유전자가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저 친구가 해방되고서 뭐 딱히 하는 게 있나요? 그 뒤로는 잘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제가 볼 때 진정한 해방이 아닌 게 해방되고서 뭐 출연료를 거의 못 받아 등장을 안 합니다 거의.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냥 분량만 없어진 것 같아갖고. 그래서 자유전자가 뭔지를 조금 봐야 되는데 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는 다 자유전자입니다. 원래 이제 원자 안에 양전기로 중심이 똘똘 뭉쳐 있고 그쵸. 네. 그에 이제 구속이 되어 있어요. 딴 데 못 가요. 묶여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결정이라고 해서 원자 이렇게 있으면 밖에 있는 전자들은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서로 넘어다니면서. 그게 자유전자. 그래서 금속 안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들이 많아서 금속 안에 이제 자유전자라고 하고. 그렇죠. 네. 근데 반도체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물질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컨덕션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그냥 고체 안에서 흘러간다 그런 얘기고요. 전기를 띤 입자가 예. 흘러가는 방법이 또 있어요. 진공 안에서 그냥 날아가면 돼요. 컨벡션.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한 거는 저렇게 진공, vacuum electronics. 근데 vacuum에 지나가는 전자에 관한 학문이었고 예. 네. 그게 주로 하려고 한 게 이제 초고주파를 만드는 데 쓰는 거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마이크로웨이브 vacuum electronics를 제가 이제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와우.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확실히 차이가 있는 두 가지 방식이죠.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뭐 전기 이렇게 흐른다고 할 때 진짜 요 선을 따라서 가는 애들이 주로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요거 없이 그냥 진공에서 지 혼자 날아간다.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방식인 겁니다. 요걸 말씀드리려고 해주신 거고요. 진공을 날아가는 자유전자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입자가속기. 포항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경주에도 있고 그다음에 대전에도 있고 예. 또 오송에는 또 다른 포항의 두 번째 버전 4세대 방사능 가속기를 또 짓고 그쵸. 있고요. 이런 것도 다 자유롭게 진공을 날아가는 전자가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는 건데 이것도 다 자유전자를 이용하는 거고 진공을 날아가는 전자를 이용하는 거고 백큐 튜브 이거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예, 지금도 쓰입니다. 예. 그 반도체 소자에 추격당했지만 이것도 진공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전자가 진공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상황. 그러면 전자를 일단 뽑아내야 되겠죠. 네. 도비를 해방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도비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금속이나 이런 데 보면 전자가 이렇게 묶여 있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묶여 있는데 예. 그 묶여 있는 바운더리 그 경계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거고요. 어허. 보시면 아까 제가 전기마당, 자기마당 하기 전에 중력마당 하면서 이렇게 등고선 같은 거랑 똑같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한 게 전자가 이제 묶여 있는 데고 어허. 그러면 전자가 진공을 봤을 때는 저런 점선 같은 산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저런 산이 있어서 전자가 저 산 꼭대기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을 넘어야 이제 진공으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해방이 되는 건데. 그쵸. 근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에디슨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예, 그 에디슨이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발명을 하긴 했지만 가장 우리한테 인상 깊은 거는 백열 전구죠. 백열 전구는 백열 그러니까 이 필라멘트를 뜨겁게 달궈가지고 빛을 내는 겁니다. 네. 이제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막 하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탄소 섬유라고 해서 대나무 같은 거 태워가지고 얇은 실가닥을 만들어서 그걸 했는데 네. 뜨거우면 증발하잖아요. 이게 잘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구를 진공으로 만들었어요. 진공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증발을 더 잘하는 거예요. 진공이니까.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 유리에 이게 전구인데 그름이 안에서 묻어버리니까 빛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해갖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짓 저런 짓을 막 해요. 근데 예. 에디슨은 원래 이제 뭐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인데 에디슨이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필라멘트 앞에다 전극을 하나 갖다 대놓고 전압을 딱 걸어보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거기로. 근데 그때 그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전자는 진공으로 날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상을 이런 게 있네라고 그냥 특허만 쓰고 말았는데 이게 나중에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이 원리를 규명을 해요. 그래서 리차드슨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에디슨은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차드슨이 설명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밖에다 전극을 대고 전압을 걸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이렇게 산이 있는데 전기 마당을 다시 또 하나를 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점선과 요 선이 만나서 이렇게 산이 낮아졌죠. 네. 산이 낮아졌으니까 적당히 뜨거우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동네 뒷산은 좀 수월하게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아, 그죠. 언덕 수준인데. 예, 튀어나온 예. 거예요. 예. 저게 열전자 방출이라는 산을 거고. 줄였다. 네. 그다음에 아까 그 그림 계속 보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전자가 사실은 양자역학 설명 많이 하셨을 테니까 예. 이렇게 벽이 얇아졌으니까 요 얇은 벽을 투과해서 나가는 거예요. 통과해버리죠. 예,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예. 그래서 터넬링. 터널링 예. 효과. 그래서 예. 요즘의 트랜지스터들도 요 원리를 이용합니다. 뜨겁게 하지 않고 터넬링에서 전개 효과라는 거,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FET라는 예. 게 다 저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뭐 저가 하는 백큐um 일렉트로닉스는 뜨겁게 해서 꺼냅니다. 뜨겁게 해서 꺼내는 거고 어쨌든 전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전자를 인출하는 거고요. 도비가 또 자유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이제 진공으로 나왔고 예. 걔를 엄청나게 빨리 달리게 해주는 방법 해가지고 네. 하나는 이쪽에다 플러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를 향해서 엄청나게 달려오겠죠. 네. 달리는 방법인데 저렇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하는 정도는 한 100kV, 200kV 정도는 저렇게 잘 돼요. 근데 저거보다 더 높은 전압을 가하면 다른 데서 막 터져가지고 더 이상 안 돼요. 근데 가속기라는 거는 뭐 기가 일렉트론 볼트,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가속하는 방법은 전자기파에 태우는 거예요. 저게 서퍼랑 똑같아요. 파도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가속하는 거잖아요. 그 가속하는 구간에 서퍼가 있으면 계속 파도를 타고 오죠. 마찬가지로 전자를 전자기파가 가속하는 위치에다 딱 놓고 웨이크 타고 오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보통 메가 일렉트론 볼트, 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빠르게 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지금 한성태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게 입자를 어떻게 가속시키는가. 전기를 띤 입자를 가속시키는 그 방법. 가속시키는 방법이 네. 지금 우리가 서핑할 때 파도가 또 제대로 살아 있어야 우리가 탈 수가 있잖아요. 잔잔하면은 못 타. 뭐 타요? 근데 파도가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네. 저 파도를 좋게 해주니까 입자가 가속이 되더라. 이걸 설명해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자를 자유롭게 밖으로 내오고 음흠. 인출하고 가속하는 방법까지 이제 얘기를 예. 했잖아요. 그러면 요 가속한 전자를 가지고 어디다 쓸까? 네. 이제 그거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건데 전자를 이렇게 스캔한다는 게 주사한다는. 그래서 이제 전자를 맞고 튀어나오는 전자들을 재가지고 물질의 구조나 특성에 따라 튀어나온 전자들의 상태가 다를 거잖아요. 네. 그거 재가지고 이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이고요. 쪼여서 튀어나온 거를 보니까 형태를 알 수 있다. 네. 예. 요 장치는 보통 이제 뭐 수십 킬로볼트 정도 하니까 아까 RF에 태울 필요는 없고요. 예. 네. 그냥 전극을 가지고 가속하면 되고. 근데 전류는 굉장히 작아요. 뭐 나노암페아 뭐 요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말고 템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자를 때려 가지고 시료 뒤쪽으로 뚫고 지나오는 놈을 보는 현미경이 또 있는데 그거는 전압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건 100킬로볼트 뭐 이 정도 이상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아주 나노 과학을 하는 데도 쓰이는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자빔으로 용접을 할 수가 또 있어요. 오, 재밌네요. 전자빔 용접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는 전류가 얼마라고 했죠 제가? 셈이나 템은 나노암페아. 나노암페어. 나노암페어. 예. 이거는 전류가 거의 훨씬 쌀것 같은데? 암페아. 아, 네. 그리고 전압도 엄청난 뭐 한 강력한. 100kV, 예. 150kV 이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우리 납땜들 해보셨죠? 아, 해봤죠. 납땜이라는 거는 이렇게 납이라는 그 이게 필러 머티리얼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물질 사이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납땜은 물질 A와 물질 B 그다음에 납 이렇게 돼 있어서 서로 다른 거예요. 잠시 엉겨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힘줘서 떼면 잘 떼지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용접이라는 거는 뭐 용접도 이렇게 어떤 필러 머티리얼을 쓰기도 하지만 열로 가열해 두 개를 아예 붙여버리는 거예요. 예, 예. 아까 그 그림에 보시면은 같은 재질, 같은 금속을 이렇게 딱 놓고 쟤를 녹여 붙이는 거예요. 녹여 붙이는데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깊이 들어가요. 어허. 네. 그럼 두꺼운 구조물을 용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을 높여가지고 더 두껍게 용접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오른쪽의 그림이 이제 용접해서 이렇게 녹여 붙은 두 개의 금속이고 네. 쟤를 예. 열 처리를 한번 싹 해줘요. 그럼 원래 한 덩어리였던 것처럼. 차에 티가 안 나요, 예, 티가. 아예 티가 안 나요. 예. 근데 저 기술이 또 왜 중요하냐 하면 요새 SMR이라고 해서 작은 그 핵 뉴클리어 리액터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원래는 핵발전소는 가서 건설을 해야 돼요. 근데 SMR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만들어서 그냥 보내면 돼요. 근데 그때 그 핵을 다루는 게 그 리액터가 굉장히 두꺼운 금속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설프게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틈이 있으면 안 네. 되니까. 그러니까 전자빔 용접기가 거기에 쓰입니다. 오. 그러니까. 그런 기술로 연구 과제를 지금 또 수행하고 있어서 예, 그 말씀드리고
이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기계연구원이랑 업체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렇군요. 국산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내에서 쓰는 많은 장비들은 또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왔는데 지금 상황이 또 예,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예. 요거 뭐 잘 아시죠? 예. 뭐. 등이 되게 피부가 좋네요. 그 엑스레이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저기 진공 튜브입니다. 아, 이거 재밌어요. 이런 거 아까 재밌습니다. 전자 인출해서 저것도 뭐 엑스레이 튜브도 보통 영상에 따라 다르긴 한데 수십 예. 킬로볼트 예. 가속을 해서 그냥 텅스텐 타겟에다 딱 때려요. 아니면 저기는 이제 구리 타겟인데 딱 때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자가 있으면 자기 주위에 이제 전기 마당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애가 딱 섰어요. 네. 예. 전기 마당이 갑자기 시간적으로 멈춰요. 확 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전자기파가 나오겠죠. 아. 그걸 이제 제동 딱 쓴다. 그래서 제동 복사라고 하는데 저 전압을 바꾸면 그 전압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엑스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엑스레이도 약간 품질이 달라요. 저런 의료용 엑스레이는 사실 이제 좀 굉장히 보편화됐죠. 근데 굉장히 고품질의 엑스레이가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 우리 이제 빛으로 뭔가 영상을 찍을 때에도 그림자 혹은 이렇게 빛의 세기가 줄어드는 정도로 예. 영상을 찍을 수가 있지만 네. 세포 같은 거는 투명하거든요. 투명하다는 얘기는 빛이 거기를 통과해도 세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한 거예요. 네. 네. 안 보여야 정상이죠. 근데 우리 이제 유리도 아주 깨끗하게 닦아놓은 유리를 보면 유리인지 아닌지 몰라요, 사실은. 네. 근데 어떤 각도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여긴 유리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빛의 세기 변화가 아니고 빛이 유리를 통과한 빛과 그냥 통과한 빛이 아까 이 파장이 약간 달라져요. 유리를 통과할 때. 그래서 나올 때 그 시작점, 사인파의 그 시작점, 그걸 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달라져요. 그 위상 차이를 우리 눈이 감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투명한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도 마찬가지로 요 위상차를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게 영상의 품질이 되게 좋아지겠죠. 좋아졌죠. 그래서 방사광 가속기가 쓰이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우리 포항의 4세대 가속기에 보면 이제 사실 저기 전자가 동그랗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직진하다가 자석에 의해서 휘어지고 직진하다가 휘어지고 하는 예.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 직진하다 휘어질 때가 사실은 가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엑스레이도 나오고 UV도 나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휘어지게만 하지 말고 저기 자석을 이렇게 NS 이렇게 놔두면 전자가 이렇게 휘잖아요. 네. 그럼 저것도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더 많이 휘게 하려고 지그재그를 아예 만들어버린다. 네. 근데 저렇게 지그재그를 하는데 우리가 저거를 결을 잘 맞춰 놓으면 레이저처럼 결이 잘 맞는 빛이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 레이저. 그러면 위상까지 제어하는 영상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전자를 끄집어내서 가속한 다음에 이용하는 사례들을 보여드렸고 제가 이제 사실을 연구했던 거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예. 저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있는 마그네트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잘 아시는 거죠, 우리 여러분? 집에 다 한 대씩 마이크로파. 있으시죠? 예. 네. 예. 근데 사실 저 전자레인지의 주파수가 여러분 핸드폰에 사용하는 주파수랑 얼추 비슷합니다. 어허. 아니면 중계기 여러분 집에 이제 무선 중계기 있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가 그 무선 중계기 가지고 그 앞에다 음식 놓고 데피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잘 안 되죠. 예. 전자레인지 안에는 저 마그네트론이라고 하는 소자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공으로 나온 전자가 역할을 해가지고 굉장히 출력이 높은 마이크로파를 끄집어내는 거고 그쵸. 그래서 가열 같은 데 쓰이는 거다.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는 거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 요거 주목하세요. 여기서 지금 예. 낙오하는 분들이 좀 나올 거예요. 요게 이제 제가 음극, 양극 해갖고 이게 두 개의 전극을 놨잖아요. 네. 영어로 다이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다이. 그러니까 다이. 일렉트로드가 두 개다. 그래서 얘는 다이 일렉트로드. 그래서 줄여서 다이오드. 다이오드. 네, 다이오드. 요게 아까 이제 저 음극을 뜨겁게 가열해놨어요. 네. 아까 그 에디슨 효과 예.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네. 양극을 걸어놓으면 전자는 양극을 보고 튀어나오잖아요. 나오죠. 이쪽으로는 흘러요. 근데 흘러죠. 만약에 음극에다 우리가 플러스를 놓고 양극에다가 마이너스를 갈았다. 네. 그럼 여기 뜨거워서 전자가 나올 준비가 됐지만 밖에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면 못 나오죠. 안 나오죠. 못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다이오드. 아. 제가 아까 설명했죠. 아까 그 정류하는 작용을 하는 게 이게 다이오드다. 예. 이게 진공 소자도 다이오드가 있지만 음. 반도체 소자도 다이오드가 있어요. 그쵸. 네. 요거는 이제 전극이 하나가 더 늘어났죠. 그쵸. 세 개가 되면 우리 트라이오드. 예. 그래서 트라이오드예요. 트라이오드. 예. 두 개면 다이오드, 세 개면 세 개짜리 트라이오드. 트라이 일렉트로드예요. 트라이오드인데 예. 네. 음극과 그리드 사이에 약한 신호를 음극과 양극 사이에 큰 신호를 넣어서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반도체 개념에서는 트랜지스터도 이제 전극이 3개짜리 구조거든요. 네. 여기 음극과 그리드 사이에 약한 신호를 음극과 양극 사이에 큰 신호로 증폭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만약에 주파수
주파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음극에서 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양극을 향해서 막 날아가고 있는데 주파수가 높아졌으니까 얘가 도달하기 전에 극성이 바뀌어버리네?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증폭이 안 될 거잖아요. 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도착을 해야 예, 증폭이 예, 되는데 예, 도착을 못 하는 거야. 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네. 한번 추식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가야지 얘가 이제 성공하는 거야. 근데 도달하기 전에 바뀌어서 방향이 다시 바뀌어. 그럼 더 이상 도달을 못 하게 돼. 이 목적지가 여기인데 어떻게 해야지 얘를 목적지에 도달시킬 수 있을까요? 얘를 줄여주는. 그렇죠. 아, 천재. 좋아, 좋아. 우리 약장님 해냈어. 예, 맞습니다. 그렇지. 줄여주면 돼요. 얘를 줄여갖고 목적지를 가깝게 해. 예, 예. 네. 그럼 도달할 수 있는 예. 거예요. 네.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좀 거기까지. 전자가 빨리 날아가게 하면 더 돼요. 세게 달리는 거죠. 더 세게. 아. 그래서 아까 그림 보시면 이제 전압을 더 걸면 돼요. 그럼 그렇죠. 빨리 날아가잖아요. 빨리 날아가야 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한 게 반도체도 삼극 구조가 있고 어허. 진공도 삼극 구조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높아졌어요. 그럼 반도체는 빨리 보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체 안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반도체 소자가 갈륨 비소라는 게 갈륨 아세나이드라는 건데 저게 뭐 아주 최적 조건을 찾았을 때도 광속의 1000분의 1. 근데 진공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광속 거의 가깝게까지 가속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데 빨리 지나가니까 더 멀리 뛰어놀 수 있겠죠. 그쵸. 네. 더 멀리 뛰어놓은 상태에서 주파수가 올라가면 물론 진공 소자도 줄여줘야 돼요. 그렇지만 줄여주는 대신에 더 빨리 보내줘도 되고 대안이 그쵸, 있죠. 그쵸. 네. 그다음에 증폭을 하려면 그 안에 에너지를 일으키는 전자가 결국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예. 네. 많이 넣어주려면 공간이 넓어야 되겠죠. 근데 공간이 이렇게 좁아지면 많이 못 넣어주겠죠. 많이 못 넣어주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하는 소자는 반도체 삼극 구조는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작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허. 자꾸 미세와 나노 공정 얘기를 하는 거고. 점점 작은 세상으로 가야지 반도체는 성공한다. 예, 예. 결국은 그다음에 줄여줘야 돼. 예, 거기다가 에너지원을 많이 못 넣어줘요. 그러니까 핸드폰처럼 약한 신호만 가능한 거고 주파수는 똑같지만 똑같지만 예. 작고 약한 신호 위주로 이제 한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에다가도 핸드폰 예. 이제 반도체 사례를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음식은 못 때운다. 그렇게 에너지를 못 만든다. 그렇죠, 못 만든다. 근데 진공에서는 덩치를 유지하면서 공간도 넓으니까 예. 많은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겠죠. 네. 세게 그러니까 출력이 높고 또 크게 만들 수 있고. 예. 그래서 주파수가 높고 출력이 높아야 되는 특별한 응용. 반도체가 너무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달해서 대부분 따라왔어요. 그렇지만 주파수가 높고 출력이 높아야 되는 아까 테라헤르츠 어허.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진공 소자가 여전히 중요하다. 질문이 나왔는데 네. 그러면 전자레인지 안은 진공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자레인지 아니고 전자레인지에 안에 들어있는 사용되는 마그네트론이 진공입니다. 뒤에 네. 설명드릴게요. 전자기파라는 것도 사실은 흔들리는 거예요. 전기마당과 예. 자기마당이 흔들리는 거. 그러면 우리 흔들리는 거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재밌는 예가 나오는데 네, 그네 그죠. 있죠. 네. 예. 뭐 영어로는 바이브레이션, 오실레이션 뭐 얘기하는 거고. 요거 이제 물리적인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면 저기 지금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가 위치 에너지가 최고. 네. 그다음에 밀어주기 직전에가 운동 에너지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어허. 운동 에너지가 최고. 그러니까 저런 근해를 역학적 진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폭이 커지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뒤에 밀어주는 사람이 여기서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근해라는 게 이 줄 길이에 따라서 고유 진동수가 있거든요. 예. 이 근해를 밀어주는 사람, 근해 많이 밀어보시기도 하고 타보시기도 했죠. 네. 그렇죠. 타이밍 잘못 맞추면은 네, 근해 타고 서요. 남자애들이 막 아무렇게나 미는 그럼 안 장난도 돼요. 치고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네. 제일 고점이었을 때부터 쫙 밀어갖고 딱 맞추게. 맞아요. 예,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 요 근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에 맞춰서 밀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안 될 거게 공진님. 예, 그러면은 진폭이 커지는 거죠. 에너지가 근해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자기 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맞게 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왼쪽 그림이 아까 제가 전자기 유도 설명드리면서 여기 축전기 이게 아까 맥스웰의 전자기 유도 네. 예. 밑에 코일은 파라데이의 전자기 유도 했잖아요. 코일에는 자기 마당으로 에너지를 저장해요. 이 캐패시터는 전기 마당으로 에너지를 저장해요. 예. 근데 저 캐패시터와 여기 인덕터라고 하는데 이 코일에는 서로 자기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한 번은 전기 에너지로 저장했다가 한 번은 자기 에너지로 저장했다. 그네랑 똑같죠. 왔다 갔다
진동을 하는 거예요. 잘 맞춰갖고. 예, 그럼 이걸 밀어주는 게 뭐냐면 전자. 전자가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 축전기를 C라고 캐파시터에서 C라고 한 거고 이 코일을 L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네. 근데 실제 회로에는 저항도 있겠죠. 그래서 예. 저걸 R도 있고. RLC 회로라고 해요. 이게 공진, 근해도 사실 공기 저항을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RLC 공진 회로인데 제가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물결 붙여놓은 게 흔들리는 전자가 흔들어주면 공진이 되겠죠.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른쪽 밑에 보면 여기 이렇게 깡통인데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놨으니까 여기는 축전지, 캐파시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한 번 돌아가니까 코일. 그 사이로 전자가 지나가죠.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근해 미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근해를 두 가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오른쪽 위에 그림 보시면은 예. L 있고 C 있고 그걸 아주 작게 여러 개를 뭉쳐 놓으면 그쵸. 그걸 이제 왼쪽에다 그림한 것처럼 그 아까 공진기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전자기파가 느리게 가요. 어허. 거기 전자는 심플하게 가면서 서로 결이 맞아가지고 근해를 밀어주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왼쪽 밑에 보시면 전자기파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해를 밀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게 그 자유전자 레이저 같은 거, 그 방사능 가속기에 쓰는 거, 네. 이게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속기 하시는 분들은 엑셀러레이터라고 하고 그분들은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늘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고 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한 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를 전자기파의 에너지로 바꾸는 데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감속기, 디셀러레이터를 연구한다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흔들흔들 해야지 근해를 밀 수가 있는 거야. 아, 그쵸. 그러면은 전자가 그대로 가도 얘가 가는 길에서 뭔가 흔들흔들 하면은 근해가 밀 수 있는 거고 네. 길이 그대로인데 그럼 안에 있는 전자가 흔들흔들해도 얘가 근해를 밀 수 있는 거고 두 가지 방식으로 근해를 밀면서 지금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런 작용들이 일어난다. 요거를 그냥 심플하게 설명하신 겁니다. 굉장히 좋은 설명이고요. 네. 네. 저는 심플하지 못했는데 심플하게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해를 타이밍 맞춰서 미는 게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마그네트론 아, 기가 막힌 거야 이거. 여기 지금 까맣게 표현된 데가 진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저 여기 까만 데가 진공이다. 이런 깡통이다. 깡통 안에 있는데 저기 자세히 보시면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 써 있는 부분 거기 예. 보시면 이렇게 판이 두 개다라고 봐도 되죠. 예. C, RLC 공진기 C. 네. 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여기는 L, 어허. 코일. 그게 여러 개 달려 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가 캐소드, 음극, 밖에가 양극. 양극. 전압을 이렇게 여기는 가운데 음극을 뜨겁게 가열해 놓고 에노드에다가 또 전압을 가해주면 전자가 이렇게 라이징 선처럼 이렇게 탁 나오겠죠. 다이오드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 앞판과 뒷판에 자석을 갖다 대요. N극, S극. 그럼 네. 자기장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휘겠죠. 전자가 휘는데 지금처럼 저거 스포크라고 하는데 전자가 휘면서 저 RF 상호작용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마치 그 리볼버 권총 뭐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자 빨간 게 이렇게 뭉쳐가면서 돌아가게 돼요. 그럼 저 돌아가는 주파수와 이 깡통의 주파, 아까 근해의 고유 주파수와 결맞게 전자가 저 마그네트론이라고 하는 근해를 밀어주는 그렇죠.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게 아닌 게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 길을 무한하게 갈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럼 요걸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는데 길이 계속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요 지금 만든 길을 이렇게 돌려갖고 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얘가 돌면서 근해를 밀어야 되는데 저 설계가 정확하게 탁탁탁탁 맞춰서 요 끄트머리가 걸리면서 돌아가면은 근해를 딱딱 맞춰서 밀듯이 기가 막히게 딱딱딱딱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 돌아가는 속도랑 얘의 길이랑 이런 거를. 그러니까 돌아가면은 기가 막히게 근해를 딱 밀 수 있게 만든 거야. 근해를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돌면서 와다다다다다 밀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내를 와다다다다 이렇게. 아시겠죠? 두두두두. 예. 그래서 이제 마그네트론 아까 질문에도 어디다 쓰는 거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가정에 그 부엌에 전자레인지, 전자기파 만드는 데 쓰고요. 근데 이 마그네트론은 원래 2차 대전 때 개발이 됐습니다. 맞아요. 마그네트론 2차 대전 때 개발이 됐는데 그 그림 보여주시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그림이 저게 잘 보시면 전폭기가 보입니다. 위에 조그만 거. 예. 저게 영국 대공습을 예.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독일군들이 막 이제 전폭기로 이렇게 폭격을 하죠. 근데 그 당시에도 레이더는 있었어요. 레이더는 있었어요. 전자기파를 쏴서 돌아오는 신호를 봐서 적의 비행기가 날아오는지를 보는 레이더는 있었는데 출력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자기네 연구단을 이 마그네트론을 연구하고 있는 팀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 공동 연구를 해서 마그네트론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이 높아졌죠. 예. 맨 오른쪽 그림은 유보트가 또 이제 그 해상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고전하고 있었는데 마그네트론을 장착한 레이더를 가지고 그 유보트 잔망경까지 탐지를 할 수가 있었대요. 그때부터 이제는 유보트가 아예 그 어디 있는지 다 노출이 돼가지고
연합국의 사냥감이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2차 대전의 판세를 바꾼 게 이 마그네트론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마그네트론이 2차 대전 직후로부터 해서 레이더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게 되고 그 당시 이제 레이더 기지에 근무하던 병사 중에 한 분이 주머니 이제 원래 근무 나갈 때 간식 같은 거 챙겨 나가면 안 되는데 네. 주머니에 사탕인지 초콜릿인지를 넣고 갔다가 근무 끝나고 나니까 녹더라는 거예요. 그쵸. 어. 그거 원리를 이용해서 전자레인지. 음식을 덮이면 되겠다. 오. 이상하게 녹았거든, 그 자연스럽게. 네. 오. 그런 굉장히 뭐 전... 확인되지 않은 설이 있습니다. 이게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해서 예, 개발했다는 그래서 설이 있죠. 전자레인지가 예. 만들어졌고 그게 네. 이제 집집마다 다 보급이 됐죠. 그렇죠. 예. 그쵸. 없는 집 없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핸드폰을 여러분들 2년마다 한 번씩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게 예. 얼마나 튼튼하냐면 전자레인지 언제 가르셨어요? 전자레인지는 거의 스위치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쵸.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눌려. 마그네트론이라는 이 장치가 굉장히 튼튼한 겁니다. 사실. 어. 굉장히 튼튼한 거고 그 마그네트론, 그러니까 마그넷하고 일렉트론 합친 게 마그네트론입니다. 아까 앞뒤로 자석 붙여갖고 돌아가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자이로트론은 자이레이팅 한다라는 자이로 돈다라는 거하고 예. 일렉트론 또 합쳐가지고 자이로트론이에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저 앞에 마그네트론 인젝션 건이라는 게 있어요. 마그네트론은 요 같은 평면 안에서만 전자가 돌잖아요. 예. 근데 전압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겨요. 앞에다 걸어요.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돌면서 나오겠죠, 앞으로. 네. 그 돌면서 나오는 전자를 뒤에 이제 깡통, 아까 그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깡통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그 주위에 자기장을 더 세게 걸어요. 그러면 더 빨리 돌겠죠. 그렇죠. 그네를 더 빨리 미는 거예요. 어. 더 빨리 미는데 이 깡통도 더 빨리 밀리는 깡통을 만든 거죠. 어허. 그러니까 주파수가 아주 높은데 어허. 쓰이는 게 자이로트론이라고 하는 장치. 성능 좋은 그네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굉장히 빨리 미는 그네. 예, 성능 좋은 그네를 더 센 사람이 민다. 네. 윤성민 선수가 민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저 파란색 박스가 초전도 자석이에요. 자기장이 8테슬라까지 되는 거고 전자빔이 나와서 이렇게 돌죠. 그 깡통 안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8테슬라로 돌리면 엄청나게 빨라요. 얼마나 빠르냐면은 저걸로 0.2 테라헤르츠를 아. 뽑아내는. 예. 0.2 테라헤르츠라고 하면 제가 레이저빔처럼 표현을 했는데 이게 네. 빛과 전자기파의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직진성도 갖고 있고 준광학적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레이저빔처럼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고출력의 테라헤르츠 광원을 뽑아내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쓰는 연구를 했는데 저 연구는 이제 식품연구원하고 전자통신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NST에서 지원받아서 연구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0.2 테라헤르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 테라헤르츠가 우리 엑스레이 가지고 공항 검색대 가면은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쵸. 네. 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그 밑으로 지나가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싫어요. 기분이 안 좋아. 네, 괜히 뭔가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네. 뭔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안 많이 안 좋은 좋죠. 게 그 파장이 DNA 사슬 사이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슬을 끊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테라헤르츠는 파장이 그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길어요. 그다음에 이거 포톤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포톤 에너지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해를 안 주죠. 해를 안 주지만 비슷한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기 지금 제가 만든 자이로트론에서 나눈 빛을 이렇게 예. 엑스레이랑 똑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 식품이에요. 식품 속에 이물질. 그래서 볼트너트 이런 거는 엑스레이로 너무 잘 나오죠. 네. 엑스레이로 너무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엑스레이로 식품을 탐지한다면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건 뭐 근데 느낌상의 차이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저 안에 벌레가 들어있다. 아. 그러면은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은데 잘. 분유 속에 벌레다. 그럼 둘 다 단백질이에요. 그쵸. 엑스레이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 박사님 존경합니다. 여기 감사드립니다. 식품연구원에서 이제 교수님. 샘플을 만들어 주신 건데 저게 한 1cm 정도 되는 샤알레 밑에다가 밑에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신 네. 것처럼 저런 것들 넣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 애벌레 보이시죠? 귀뚜라미. 아주 벌레. 예, 그러니까. 애벌레 귀뚜라미. 지금 위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저게 이제 뭐 분유나 뭐 밀가루 아니면은 커피, 초콜릿 이런 거고요. 거기 들어있는 애벌레, 엑스레이로 절대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안 보이죠. 그리고 그 식품 생산하는 공장이 굉장히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과제를 하면서 저는 이제 고출력 광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요 뒤에 검출기도 테라스 검출기를 선형 검출기를 저희 울산과기대 연구팀하고 같이 해서 네. 개발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했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도 뭐가 들어있을까요? 마약. 아! 네. 칼. 너무 대놓고 넣어놨는데요. 네,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요거 자이로트론 가지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야. 요거는 주파수가 아까는 뭐 0.2 테라헤르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한 95 기가헤르츠 정도가 되는 야, 거고요. 저렇게 멀리서 예.
95GHz 되는 전파의 특징이 사람 피부 밑에 한 0.4mm 정도에서 에너지가 덤프가 돼요.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 사람 통각세포 말단이 있어요. 어머. 그러면은 거기가 자극을 받으니까 화상을 입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실제로는 화상이 아닌 거예요. 느낌만. 네. 그럼 빨리 피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전자레인지에다 손을 놓고 그러니까 2.45GHz에서 내가 화상의 느낌을 느꼈다. 그럼 그 화상이에요. 고기 익은 거예요. 아, 그쵸. 예. 근데 저거는 저희 실험하면서 엄청 이제 많이 쪼였는데 딱 느낌이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사우나 건식 사우나 딱 갔을 때 딱 문을 탁 열 때 느낌. 확 하는 그 열기. 열감. 네. 그래서 그 열감 때문에 이렇게 피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액티브 디나이얼 시스템, 능동 회피 시스템. 비살상 인도주의적인 무기 기술로 개발을 저희도 하려고 했고 하긴 근데 우리는 아니까 괜찮은데 네. 모르고 맞으면 100% 화상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시위 그죠? 현장이라든가 테러리스트가 있는 상황에 아.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함부로 무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그쵸. 저거 가제할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그 석혜균 선장 피랍됐을 때 이 공해상에서 이제 무기를 소유할 수 없으니까 저런 걸 탑재해가지고 혹은 뭐 인지를 잡았다던가. 예, 그럴 때 좀 쓰자 뭐 이런 목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중간에 접혔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박사후 연구원 할 때 했던 예. 거는 저런 플라즈마 가열을 하기 위한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 플라즈마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장치. 우리나라 지금 대전에 그 핵융합 장치에도 네, 한국핵융에너지연구원에서 케이스타라는 장비가 또 하고 있죠. 자이로트론이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장은 이제 사다 쓰는 게 편해서 그렇죠. 외산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데모 그 이터라고 해서 프랑스 카다라시에 있는 네, 맞아요. 1메가와트. 1메가와트. 여러분 가정의 전자레인지는 보통 출력이 높아봐야 킬로와트급인데 1메가와트급에 170GHz 야. 자이로톤이 24대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기연구원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펀딩을 해주시면 펀딩을 약간 좀 제한 조건이 좀 있네요. 이런 연구를 향후에 한국에서 하자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결국은 장비들이 다 국산화가 된다는 게 또 큰 의미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재밌네요, 진짜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SF 같은 얘기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요게 이제 우주에서 태양 보이시죠? 네. 지구 보이고 이게 우주 태양광 발전이라는 겁니다. 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